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2월 14일 테마 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입니다. 항상 공지사항은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꼭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마감 시황 보시기 전에 어제였죠. 어제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MOM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YOY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모든 CPI가 좀 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어제 미국 나스닥이 한때 마이너스 2%를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그게 우리나라 장에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일단 종합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종합은 마이너스 1.10 하락 마감하였고요. 코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해서 플러스 0.96%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일단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일단 CPI가 어제 발표됐고요. 이번 주 또 보면 16일 미국 PPI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PPI가 생산자 물가 지수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CPI보다 더 선행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 PPI도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29일은 PC 물가 지수가 있죠. 개인 소비, 개인 소득 지출 부분 관련 또 이게 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좀 더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 실적도 있네요. 일단 FOMC 의사록 공개도 있고요. 우리나라 뭐 하는 금통위 같은 경우 있음 뭐 대화 뭐 이런 게 회의가 있지만서도 또 일단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도 따라 내리지는 않을 거고요.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2% 정도가 나기 때문에 쉽게 미국이 내린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쉽게 내리기는 아마 좀 힘들 것 같다고 혼자 생각은 해봅니다. 시장 종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코스피 종합이 마이너스 1.10% 하락 마감,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코스닥 종합은 플러스 0.96% 상승 마감하였고요. 일단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도 장 초반에는 좀 던졌죠. 장 후반 쪽으로 갈수록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좀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신 연기금이 일단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선물 쪽에서 좀 끌어올리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상승 마감한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5원, 유가는 77달러, 이란 쪽이죠. 뭐 이란 유가 뭐 저장소가 폭파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은 2007달러이고요. 일단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50조. 일단은 뭐 밑에서 받쳐줄 물량이 많다는 거죠. 신용잔고는 17조. 일단 신용잔고가 어떻게 더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신용 팽창과 부채의 연관성을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과 부채. 경기 금리가 낮을수록 신용과 부채는 더 쌓아지기 마련입니다. 다만 금리가 오르면 신용과 부채가 팽창되면서 그게 경기 침체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코스피 차트입니다. 일단 박스권이죠. 뭐 일단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고점까지 이 박스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또 세분화한다면은 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중단 라인 여기도 하나 정도는 더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정도. 일단 박스권, 상단 박스권에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동을 그리고 있는데요. 다시 파동이 그려진다면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다만 지지 자리가 일단은 뭐 짧으면은 2580선 정도 되고 길게 보면 2530선 정도 되는데 이 자리를 계속 지켜줄 것인가가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와 일단 커플링 쪽으로 갈 건가 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디커플링으로 갔죠. 그 점을 본다면은 일단 어떤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뭐 따로 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저 PBR 평가 뭐 더 기업을 어떻게 해보겠다 했는데 결론은 뭐 우리나라에 대한 대책은 아니고 뭐 일본 거를 따라하겠다라는 거를 하는데, 일본이 아무리 따라한다고 해도 일본도 그거를 저 PBR을 갖다가 올리는 정책을 했지만 지수가 나락으로 가면 함께 빠지기 마련입니다. 주가라는 거는 그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만의 대책을 만들고 진정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와해시킨 다음에 이런 거를 좀 추진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자기네들이 생각하지 않고 남의 거를 갖다 베낀다는 거는 좀 석연치 않은 면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버리시면 됩니다.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살아있죠. 일단 추세는 단기적 추세는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이 추세로 가고 있죠. 일단은 다시 이렇게 나누고 있으니까 위에 상단을 일단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과연 위로 갈지 아니면 이렇게 눌러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시도를 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코스닥이 어떻게 그나마 버텼지만 과연 내일은 버텨줄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힘없이 그냥 제자리를 지켜줄 것인지를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언가 확실히 뚜렷하다는 징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온디바이스 AI와 뭐 이런 개별주죠. 대형주 반도체가 아닌 개별주 반도체,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 관련주가 좀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었고 로봇 관련주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개별주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월 14일 테마동향 및 특징주입니다. LPG,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국제유가상승세 지속 및 이란 최대가스 송유관 폭발 소식 등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전쟁 쪽으로 이어져 가지고 뭐 계속 송유관, 가스관 폭발시킨다고 하면은 유가가 상승해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추세가 타고 올라가겠지만 송유관 폭발 소식은 단기적인 이슈로 생각이 듭니다. 초전도체 발표 기대감 등의 일부 관련주 상승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뉴스를 읽어보니까요, 저번에는 부분적으로, 우리도 자석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철회했을 때 이렇게 45도 각도로 세운 적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세웠다는 거를 한번 보여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번에 그렇게 보여줬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그렇게 된다면은 뭐 일단은 뭐 그닥 큰 이슈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온에서 정말로 공중에 공중부양을 한다면은 올라갈 수가 있겠죠. 뭐 끝없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차트로만 보면은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살아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덕성도 지켜보고 있었던 차트인데 오늘 좀 분출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은 뭐 손절 잡고 들어가도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공부용입니다.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정부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 발표 속 일부 관련주 상승이라고 합니다. 뭐 미국하고 한국과의 뭐 거점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젠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NPU였나요? 그게 신경성 칩이죠. 뭐 그런 거 뭐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그런 쪽 관련주인데 너무 많이 올라갔죠.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이제 고점을 더 향해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각이 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음봉이 떨어지고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이고 손절이 안 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만 가는 자리죠.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칩스앤미디어의 모회사죠. 일단 자동차 자율주행 칩 관련 그런 주의죠. 자동차 부품입니다.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 예정 소식 등의 일부 관련주 상승. 보시면 뭐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가 지금 뭐 일단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어서 뭐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출시한다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다 완료했죠.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뭐 전기 가스도 아니 전기가 아니죠. 내연기관하고 전기가 뭐 같이 들어가던가 가스와 뭐 전기가 들어가던가 이런 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뭐 출시 예정 소식의 일부 관련주 상승인데요. 이런 그냥 기대감을 또 한번 그냥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인터넷 IT 대표주 2차전지 미 1월 CPI 쇼크 속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등의 하락이라고 합니다. 뭐 일단 전문가 얘기들로는 뭐 5월 달까지는 절대 하락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아까 키움증권 그 월간 증시 캘린더죠. 거기 보시면은 일단 PPI에 대해 말씀드렸고 또 월말에 PC도 있죠. FOMC 회의도 있고요. 그 점 꼭 참고하셔가지고 변동성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경기 반등 전망 및 삼성전자 2나노 수주 기대감 등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뭐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죠. 지니틱스 같은 경우는 원래 웨어러블 관련주입니다. 웨어러블 관련주인데요.
이게 좀 주주도 대주주도 한번 바뀌었죠. 일단은 웨어러블 관련주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원래 그 옛날에 그 뭐죠? 그 삼성전자 그 손목시계 거기 진동 그쪽 관련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 같은 경우는 반도체 레이저 관련주로 알고 있고요. 뭐 일단 가온칩스, 에이징랜드, 제너셈, 일단 뭐 한미반도체도 잘 올라갔고요. 네오셈인가요? 네오셈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일단은 뭐 너무 올라간 거는 그냥 욕심 내려놓으시고 안 쫓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오셈 여기 있네요. 2차 전지 등 삼성, SDI, 배터리 3사, 배터리 산업 투자 확대, 기대감 등의 상승.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회사가 이미 전고체, 자동차용 전고체는 아니지만 일단 뭐 다른 뭐죠? 전기, 그 우리가 그 타는 그 옛날 그 뭐죠? 싱싱이 같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뭐 그런 거. 그런 쪽인가? 아무튼 그런 쪽인가 쪽으로 아마 전고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슈는 살아있으니까요. 일단 그 점 참고하시고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레이저 노칭 장비죠. 일단 삼성전자, 삼성 SDI죠. 그쪽 헝가리 공장인가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터테인먼트 음원이라고 합니다. 3월 본격적 반등 전망 등의 상승. 제가 나이가 찼는지 요새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 온라인 교육 2030년 에듀테크 시장 천조 전망 등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인공지능 AI가 섞여서 한다는데 차트쟁이니까 뭐 차트로 본다면은 뭐 메가MD 같은 경우도 뭐 한번 손절했는데 뭐 올라갔죠. 낚였죠 한번. 손절 안 하고 좀 더 버틸 자리였는데 이건 좀 아깝습니다. 메가MD. 일단은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뭐 일단 매집하는 형태가 보이고 있긴 하니까요. 밑으로 그래도 구르를 팔지 아니면 바로 갈지 시간이 더 걸려서 몇 년 뒤에 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잘 대응하시고요. 방위산업 전쟁 및 테러입니다. 북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발사 및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도 미사일은 항상 발사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총선이 다가오니까 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죠. 총선만 다가오면은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대선, 총선 나오면 이런 뉴스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뭐 참 정치인들의 욕심이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출산장려 정책 엔젤 사업, 뭐 윤 대통령 양육비 국가 선지급 내달 발표 소식의 상승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꼭 지켜봐야 할 거 있습니다. 총선이면 이런 거 제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원래 대통령이 여가부도 없앤다고 했었죠. 뭐 여가부를 없애든 안 없애든 뭐 상관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요새 여성들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뭐 남성들도 분명히 하는 일이 많으니까 거기에 뭐 서로 뭐 이념관계, 성관계에 대해서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대립적으로 양날을 서지 않고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고 양육을 더 많이 하고 가정에 좀 도움을 주면은 남자들도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오는 게 조금 더 부담분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좀 합리화가 돼서 더 좋게 발전해야 되는데 너무 대립각을 세우는 정치인들이 있죠. 저는 그런 정치인들 좀 싫어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싸움시키고 젊은이와 그다음에 노인분들을 싸움시키는 그런 거를 좀 싫어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이것도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버리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입니다. 한시적이죠. 한시적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뭐 한 번 주고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뭐 한시적 이거를 확대 발전하는 방식으로라고 하는데 한시적입니다. 일단 한시적이고 여기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없습니다. 일단 그 점을 참고하시고 이런 거는 알아야 그래도 정치 돌아가는 거나 경제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꼭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도 주식 테마는 살아있기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 삼성출판사, 꿈비, 깨끗한 나라, 출산장려 정책, 제로투세븐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꼭 보시길 바라고요. 태양광 에너지, 한국서부발전, 아랍에미레이트죠.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 수주 소식의 일부 관련주 상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태양광 에너지 되게 싫어하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게 참 역발상이죠.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테마 동향 및 특징주는 이것으로 다 봤고요. 일단은 공부용으로 몇 가지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기에 걸린 종목을 찾다 보니까 KG 이니시스가 한번 눈에 띄는데요. 일단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상승분이죠. 일단 추세를 살짝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좀 거래량이 좀 미약하네요. 그래도 공부 종목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미약한 점이 좀 걸리는데 한 이게 100만 주 이상만 좀 터져줬어도 괜찮은데 이게 12,500원만 깨지지 않으면은 일단은 13,300원 정도까지는 갈 여력은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여기서 음봉으로 떨어져서 최대한 오늘이 보면은 플러스 5%니까요.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충분히 한 3%나 2%권까지 내려오길 바라야 할 것 같네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검색기 한 종목 더 봤는데 메디프론입니다. 이게 치매 관련주거든요. 메디프론이 치매 관련주인데 일단 차트가 일단 추세를 돌려주고 박스권을 탈피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일단 N자형 파동에서 오늘 다시 상승분을 주었는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잠시만 보시면은 항상 3월이 다가오면은 재무제표가 나와야 됩니다. 뭐 감사보고서도 나와야 되는데 감사보고서가 안 나온다면 상패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메디프론 감사보고서입니다. 일단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분의 자기자본 곱하기 100%가 38.6% 50%를 초과하면 안 되죠. 일단 그래도 손실이 일단 한쪽 5개년도는 아니네요. 일단 여기서 구멍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살아남았는데 이 점 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는 주의하시고 손절 잡고 들어가셔야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100원이 깨지면 안 됩니다. 손절 라인이 짧네요. 최대로는 1,060원이 깨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한 종목을 더 보신다면 인지 컨트롤스입니다.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는 뭐 수소차 관련주인데요. 일단 뭐 3웨이 밸브 등 열관리 부품을 공급한다네요.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수소 열풍이 한 번만 더 일어난다면은 뭐 나빠 보이지 않은 차트 같습니다. 일단 가격 조정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 들어가고 있고 이동평균선에 수렴이 되는 과정입니다. 밑에 부분까지는 열려 있긴 한데요. 4,900원, 5,000원짜리까지는 열려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공부용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종목 같습니다. 일단은 많이 올라갔죠. 올라간 만큼 충분히 쉬어줘야 하는 자리가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일단 여기서 엘리엇 파동이 뭐 3파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여기까지 쌍봉 형태도 보이긴 하지만 일단은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는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짧게 보면은 일단은 11,000원짜리까지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일단은 드니까요. 그냥 공부용으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공지사항 말씀드리죠. 공지사항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2월 14일 테마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상한가 및 급등주 같은 경우는 정리대로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꼭 확인하시고 오늘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어떤 종목이 차트가 좋은 자리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미국 증시가 나빴으니까 우리나라가 내일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슈에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좀 꾸준히 갈 수 있는 뚝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뚝심이 이런 데서 발휘되시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좀 저점 라인에서 발휘되셔야 됩니다. 이런 데에 있으면은 뭐 일단 발휘가 안 됩니다. 그 점 꼭 참고하시고요. 2월 14일 마감 시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